국민의당도 사칭의 그늘이다라는 어떤 제목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데 총선 핫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의 총선 핫플로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명의 인물이 총선 핫플입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첫 번째 총선 핫플이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 와중에 이른바 술을 동반한 파티를 고영민 후보가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지난 1월에 귀국 연설 때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누가 언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도록 모든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만 만들어서 발표했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이 안철수 대표의 그 유튜브 방송인데 안 대표가 좀 마이크를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음량의 문제가 아니라 안 대표가 쓰는 마이크가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잖아요. 그거 한번 조절하셔서 그 오토튠 좀 조정해서 울리지 않게 에코 끄면 되거든요. 좀 양해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요. 지금 장윤 교수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N번방 사건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N번방 사건. 2018년부터 이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명 박사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하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요? 아동 성착취적 사실 그냥 단순한 성범죄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물론 모든 성범죄가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특히나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라, 얼굴을 공개해라라는 청원이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상당히 좀 끔찍한, 소개하기에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래저래 지금 온라인으로 정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례의원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코로나 사태,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N번방 사건이 워낙 지금도 뜨겁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탑뉴스로 다뤄질 만큼 지금 핫한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슈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전략이니 뭐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지금 분명히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런 사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슈몰이로 우르르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끝까지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지켜보고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국민청원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다 국민청원 N번방 사건이 뭐길래 일단은 N번방 용의자 조모 씨 26세 남성의 범행 수법이 소개됐는데 SNS를 통해서 알바 모집 한다라는 미끼를 던지고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나체 사진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다. 그런데 유료예요. 입장료가 150만 원이나 된다. 최대. 굉장히 비싼 유료 대화방을 개설한 거죠. 최소 1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유료 회원수가 이 N번방의 유료 회원수가 돈 내고 이런 영상 보는 회원수가 10,000명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00명. 60여 개의 이 N번방에 동영상을 유포하고 시청에 가담한 가해자는 중복됐다는 것을 감안하고 26만 명이다. 아니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현재 종호 씨 등 124명이 검거됐고 18명이 구속이 됐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가해자 조모 씨 신상 공개하라는 215만 명을 돌파해서 역대 최다입니다.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는 내일 결론을 낸다라고 하고요. 조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변환봉 변호사님, 이 N번방 사건이 간단치 않은 사건이네요. 그러게요. 그 피해자들한테서 어떻게 속여가지고 나체 사진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유포하겠다. 그 와중에 또 나쁜 이득을 취하고 상당히 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범죄죠. 그동안 경찰에서는 살인죄나 중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해왔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워낙 많은 국민들이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성적 착취가 넘어서서 그 해당 피해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가야 될 만한 그야말로 인격적인 살인에 볼 만큼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 남성들 역시도 단순히 돈을 내고 사진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의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잘못된 호기심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안철수 대표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N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대책까지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사실 박성규 대변인 아니 중복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6만 명 물론 대부분의 26만 명의 사람들이 성별이 이제 남성일 것으로 경찰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최대 150만 원까지 내면서 그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그렇게 보고 싶나? 어떤 범죄의식 같은 게 전혀 없나? 이들 26만 명은. 그러니까 26만 명의 이름까지 다 공개하라라는 목소리도 많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성 문제에 관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소개했는데 N번방 사건 뭐길래 쭉 그래픽도 나왔지만 네. 제가 보니까 실제 내용보다는 굉장히 순화돼가지고 좀 표현이 됐어요. 예.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저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수준을 뛰어넘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저 N번방을 운영한 저 박사라고 하는 조모 씨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본인이 직접 올리거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주는 했지만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지금 성범죄를 벌하게 돼 있는 법 자체가 오프라인 시대 얼굴과 얼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온갖 범죄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전혀 체계가 다른 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가운데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건 25시 때 잠깐만 기억을 얘기할게요. 사건 25시랑 공개수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KBS에서. 예. 그때 아주 제가 놀랐던 사실,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자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게 이분들은 얼굴이 공개가 될 경우에 편안한 사람으로 그냥 선량한 사람으로 살았던 본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두 번째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저 사람 누구하고 같이 살았대, 누구 가족이었대. 이게 굉장히 범죄자들의 심리에 압박감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순간에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자수를 했는데 얼굴 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그런 게 해야 합니다.